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 기업은 철강 제품 포장 및 철강 부원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의 경우 철강 제품 포장이 52%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과거 흐름 보시면요, 올라갈 때 굉장히 좀 크게 가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한 10배 올랐어요. 한 3년에 걸쳐서 오르긴 했지만 갈 때는 확실하게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차익 매물 나왔을 때도 뭐 마찬가지로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한 2번 정도 나왔고, 자 최근에는 굉장히 좀 다시 한번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용할 때는 진짜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조용히 그냥 횡보만 하다가 갈 때 한번 시원하게 가죠. 그래서 최근에도 한 2달, 뭐 한 3달, 2달 사이에 한 4배 가까이 좀 올랐죠. 많이 올랐고, 지금 기존의 에코프로 형제들에서 지금 포스코 형제들로 좀 이동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자체가.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핫한 게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되고 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코 엠텍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에 다시 한번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리신 분들 제외하고는 지금 다 수익 구간으로 판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익절을 해나가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좀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사고 팔고를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까지도 그런 스탠스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한번 쌍끌이 매도가 나와주면서 소폭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인데요. 뭐 제로에 거의 수렴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자, 과거에 한 30만대에서 지금 한 100만대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매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3,000, 2,800, 2,500 쭉 떨어지다가요, 3,200 다시 올라갑니다. 3,400, 올해는 3,200.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이제 거의 횡보하는 느낌으로 최근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뭐 실적이 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요, 자, 190, 130, 110 마찬가지로 역성장 하다가, 자, 재작년에 이제 개선세가 들어옵니다. 160 하지만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60, 90.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좀 올라오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처참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순이익 보시면 140, 100, 90, 자, 쭉 떨어지다가 개선, 그리고 130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올라옵니다. 48, 올해는 77. 그러니까 좀 영업이익과는 또 반대 흐름이에요. 오히려 작년보다는 좀 개선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과거에 더 좋았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 자, 부채 비율 보시면 39, 43, 35, 49, 39, 39 거의 일정하죠. 30에서 40대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부채 비율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면 16, 11, 10, 13 과거에 굉장히 좋았죠. 계속해서 다 두 자릿수 기록했지만 최근에 안 좋아진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6.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떨어졌고 올해는 조금 올라오지만 여전히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수치로 보여집니다. 자, 주당 순이익도 뭐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가 더 좋았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 배당은 70원 정도 올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0.22%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177.38배, PBR은 11.48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고평가돼 있는 영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비싼 구간이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슈가 크게 없어요. 다들 아시는 내용 좀 많을 텐데, 어쨌든 최근에 포스코 엠텍이 올라가는 게 이제 리튬 관련주로 엮이면서, 자, 2차전지가 아무래도 주도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 2차전지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필수 원재료인 리튬주도 같이 한번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사도 이 리튬 관련해서 오르고 있고, 리튬은 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을 위한 필수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엮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재가 하나 더 있죠. 중국 정부는 올해 철강업체 생산량을 축소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은 이달 내에 발표될 전망이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탑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이제 조강 생산 억제 조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동사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입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요 마지막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진짠가 아닌가 좀 긴가민가 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오늘 기사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지난 14일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포스코 계열사 합병 루머가 SNS에 떠돌았으며, 이제 증권가 일각에서는 2차전지 테마와 그에 따른 루머가 포스코 그룹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어제 17일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기타 법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가 좀 최고점을 경신을 하는 좋은 흐름 이어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포스코 엠텍 관계자는 2차전지, 아르헨티나 리튬은 포스코 엠텍과 무관하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고요. 시중에 떠도는 이 포스코 홀딩스 그룹 합병도 사실 무근임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주사 포스코 홀딩스 관계자 또한 포스코 홀딩스에서 벌이는 2차전지 리튬 사업은 포스코 엠텍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리튬 관련주로 엮였던 이제 동사에 대한 수혜가 이게 좀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리 리튬 아니어도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당연히 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올랐던 거는 다 리튬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이쪽 사업 관련해서 그 기대감에 올랐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좀 심리적으로 기대감을 좀 꺾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저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려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누구도 이 윗골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머리끝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손해는 최대한 안 보고 이익은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일단 신규 진입은 당연히 안 돼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단기 과열 상태에서 고평가 구간 진입했고, 그리고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큰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보유자들만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유자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많이 좀 익절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한 70%는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욕심 내실 분들은 한 절반만 팔고 더 노려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 어깨에서 항상 여러분들 익절하시고, 급등했을 때 많이 올랐을 때는, 자,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이 나요. 이럴 때 솔직히 저도 제가 여기 있어도 많이 욕심이 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욕심을 내다 보면 끝없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물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머리 꼭대기 맞추지 말고 어깨에서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고 나서 이만큼 더 올랐잖아요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알면은 다 전재산 딸에 박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드셨을 때 그래도 한 70%는 좀 안정적으로 익절하셔서, 나머지 한번 노려보다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나머지 비중도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몇 배 간다, 어떻게 된다, 해도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거는 단타를 치든 중장기 투자를 하시든 어쨌든 수익을 꾸준하게 좀 쌓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결국에는 머리끝을 노리면서 투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제는 익절을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자, 지금이 될지 아니면 향후에 조금 더 올랐다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차익 매물이 크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 분명히 저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눈치 싸움이에요. 누가 더 익절 많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리하느냐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너무 크게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대부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의견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의견 참고만 해주시고 각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